그 앞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앞선 그 생방 영상을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지금 정치판에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나, 실제로 이게 굉장한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300명 중에 한 명인 그 배지를 달고 앞에서 막 저렇게 욕을 해요. 제가 굳이 그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지금 당신들 뭐야 막 진짜 이 장면을 정말 남기려고 한 거 아닌가. 막 그래서 현장에서 엄청난 야유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준석의 본진이라 불리는 이 팬코에서 열심히 바이럴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에 국회 못 들어가서 개빡친 이준석 이라면서 이게 조회수가, 원래 팬코 정겔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많아야 진짜 12,000대입니다. 정말 가끔씩 예외적인 경우에는 막 3만 정도 나오고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저게 이제 포텐 메인 글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40만 넘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준석이 열받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꾸짖었다 그러면서 담을 안 넘은 이유, 또 여기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이런 게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꼭 요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항상 저 뉴스쇼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요것도 또 이렇게 펜코의 포텐에 가가지고 요런 얘기를 전합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출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이상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겠다, 당당하게 정면으로 가겠다, 입구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욕을 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저렇게 담을 넘는 것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냐, 이렇게 딱 내가 정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앞에 보셨듯이 저런 소위 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 저걸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힘으로 저렇게 국회의원들 들어가라고, 들어가가지고 제발 이 전국에서 있는 시민들의 뜻을 좀 관철시켜달라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담 넘는 걸 돕고 했는데, 이 와중에도 이준석 씨는 또 자기 광파는 데에 지금 열심히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째 지금 윤석열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말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붙이고 있어요. 왜냐? 윤석열은 자기가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거기 날아가면 자기도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짱구 걸려가지고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영상 다뤘듯이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는 윤석열한테 당한 피해자다, 그 서사를 또 지금 가져가려고 또 저런 식으로 자기는 뭐 계속 비판을 해왔고, 그러다가 당대표 시절에 억압을 당한 거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자꾸 마이크를 주는 그 CBS 뉴스쇼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팬코의 세계관 속에선, 팬코의 수령님으로 지금 거듭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이준석이 당당하게 간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국회의원이 오히려 담을 넘어가서 들어가는 게 지금 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갔으니까 저런 식으로 또 우르르 여론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저렇게 이준석 씨 실드를 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야 쟤네들 무시해, 뭐 팬코 뭐 저거 한 줌밖에 안 되지, 그 한 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난 10수년간 계속 방치되어서 일베는 무슨 뭐 늙은 태극기가 됐다, 퇴물됐다,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팬코로 넘어가가지고 세탁을 하는 게 너무나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그 제가 알던 되게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팬코와 일베는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팬코도 우리가 민주당이 잘만 하면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물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 일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노력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민주당을 찍지 못하도록 이미 여론전, 물밑에서 수많은 그런 막 당직자들부터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다른 데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 독재의 심각성을 역으로 윤석열이 보여준 거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란 걸 윤석열이 몰랐겠냐, 이 가결될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 계엄령조차도 가결되는 야당 독재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는 궤변을 저렇게 보죠. 그럼 우리는 보고 그냥 넘깁니다. 야 저 헛소리를 하고 있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라고 하지만, 저런 류의 글들이 여기저기서 조직적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그 글들에 따봉이 막 박혀가지고 상위권에 올라오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 그래도 내가 민주당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야 이번에 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그 입법 그 폭주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저렇게 독재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 아니냐, 민주당 찍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요런 식으로 자꾸 여론전을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제 쇼를 한 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 뭐 앞에서 저렇게 한 건 이준석의 진정성이었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팬코 유저들이 뭐 그거에 감동을 했다 그런 건 뭐 알겠습니다. 그건 자기의 감정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TV조선 나와가지고 이준석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수라면서 민주당을 한마디로 그 86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민주당이 자기들의 환상 속에 빠져있다, 호환마마 뭐 얘기랑 똑같다, 어렸을 때 호환마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또 민주당했다 대놓고 저렇게 실실 쪼개면서 또 저렇게 입을 털었던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이 막상 실제로 그 어제 같은 상황이 오니까 국회 앞에 가가지고 욕설을 한다? 이거를 팬코 유저들은 진정성 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낯을 주위에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민주당에서 실컷 이런저런 정보들 취합하고 또 예측하고 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하는데 이걸 두고 저렇게 낄낄대면서 그 옆에 보니까 또 저기 같이 친하게 지내는 진중권 씨가 있어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진중권, 이준석 이 둘을 타깃으로 여러 가지 여론전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소위 저들의 팬덤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그때 진중권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거 퇴물 악플러고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냥 마삼중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합니까? 진중권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계엄이라는 건 민주당의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인간이 국회 앞에 가가지고 욕설하니까 그게 무슨 막 진정성 있는 청년 정치인의 어떤 팩입니까? 제발 역겨운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뭐 계엄을 해도 탱크가 도달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저 표정들 보세요. 저 따위 얘기를 했던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인사이트가 있고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자꾸 언론에선 저쪽에다 마이크를 주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실제로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아 이건 뭐 좀 보수적인 그런 견해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아작날 수 있는 차원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저렇게 낄낄대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쇼를 하는 거 전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쳐 웃으면서 저런 식으로 이 민주당의 심각성을 가진 문제 제기를 희화화하던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표정 싹 바꿔서 연기를 하는 거에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들이 속아줘야 됩니까? 실제로 이준석이 국회 못 들어간 게 생쇼로 보이는 이유라면서 뭐 덕후를 비롯한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그 연세가 또 있으신데 담을 넘은 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 왜냐면 이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지금 요런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올해 83세 계엄 6회차 계엄이 해제된 뒤 지쳐 잠드신 모습이다. 이게 지금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 계엄을 저렇게까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이런 83세 막 60, 70, 80대 정치인들도 저렇게 국회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담 넘는 게 막 좀 짜쳐 보여가지고 자기는 정면으로 갔다. 그러면서 거기서 앞에서 욕을 한 게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잘한 겁니까? 그거는 마삼중 시절에 밖에서 그 평론하던 시절 그때 욕을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정치인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생방송을 켜시고 시민들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국회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당장 와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담을 넘어서 국회에 진입을 하셨고요.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달래고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워낙 이런 소통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단순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껍데기 저런 쇼맨십에만 집중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사실 이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도자라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어제 제대로 보여주셨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댓글 반응들 쭉 그 영상 한 영상의 댓글 반응들 좀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바로 저렇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또 얼마나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고민하고 했으면 저렇게 바로바로 빠릿하게 그 반응을 했겠냐. 그래서 뭐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보배를 낳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담 넘어가지고 신속 대응을 안 했다면 타겟 1순위니까 군인한테 끌려가지 않았겠냐. 어제 이재명 대표님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따위의 인간이 해프닝 타령하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계엄령 그 비판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때 용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대표직 걸어라.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지들 머릿속엔 계엄 없다며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좀 쿨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좀 품도 넓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도 팔짱 끼고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국민들이 이렇게 알아서 지킬 건데 뭐 이따위 얘기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저것들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팔짱 끼고 키보드지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맨날 그냥 팔짱 끼고 자기들은 좋은 말 그리고 항상 그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하여튼 그 고상한 척 하는 것들도 전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도 근거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라고 했죠. 하지만 어제 어쨌든 이 친한계 의원들이 그 18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는 저 친윤계 저 아직까지도 붙어있는 것들 어차피 대화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윤석열 탄핵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잘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원식 같은 인간 저것도 책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일찍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경고를 했었습니까? 그랬는데 계엄 괴담이라고 또 이런 얘기에 신나게 탑승한 게 앞서 보셨던 이준석 진중권이다. 요 내용도 계속 우리가 주의 알려야 됩니다. 나만 알고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그 사실들을 알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아까 그런 똥 같은 글들이 온라인상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그게 사실로 믿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댓글 하나, 글 하나, 이미지 사진 하나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이라는 저 사람도 계엄령 안 따른다더니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저 김용현 책임 피할 수 없죠. 그래놓고 뭐 수고했다. 뭐 중과부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 피할 수 없죠. 실제로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물론이고 박선원 의원, 추미애 의원 진작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죠. 소위 그 충암파 라인, 충암고 라인으로 지금 뭉쳐가지고 그 사적인 군대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게 바로 어제 상황이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내란죄 주요 인물들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붙어먹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만들게 하는 게 지금 국회의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죠. 정진석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들 일괄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데 뭐 저걸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튀는 건지 뭐 뭔지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다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전에 속보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죄 고발 그리고 탄핵을 추진한다 라고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와가지고 또 조선일보도 태세 전환하고 있죠. 계엄 준비설 제기한 김민석이 맞았다. 맞았잖아요. 괜히 그랬겠습니까? 민주당이라고 계엄령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음모론 취급할 거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자꾸 이렇게 제보가 오고 저들의 이런 행동 패턴들을 막 분석한 그 결과들이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조선일보조차도 또 한쪽에서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저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또 이렇게 그 기회를 보면서 항상 자기들 빠져나갈 구석을 늘 찾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건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해봄 4법이 또 민주진영 시민들한테 그동안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민주당 이 서울해봄 4법 기가 막히다. 22대 국회의 민주당은 특히나 이게 실력이구나.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구나. 라는 반응을 지금 또 주위의 분들이 더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이런 소식들 계속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석은 맞고 조선은 틀렸다. 결국 조선일보도 책임을 져야겠죠. 바로 저렇게 태세 전환을 하지만 저렇게 민주당을 무시했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망신을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 이것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도 따로 잘라서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을 자꾸 음모론자로 몰고 그리고 뭐 그 와중에도 실실 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민주당이 얼마나 희화화됐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그 카메라 앞에서 막 무슨 연기를 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이준석 씨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저히 이게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저렇게 팬코 동원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이 내용은 좀 짧게 따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